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은 투자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투자하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발 악재로 폭락하던 유로 달러 통화상이 반등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유로 달러의 폭락은 지난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했을 때 발생한 폭락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중앙은행과 사우디 국립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유로 달러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빅스텝 조치도 유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폭락은 단발성 소재에 따른 것이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돌발 악재가 새로운 위기를 부르지는 않을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미국의 경기 침체는 결국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으로 각국 중앙은행은 돈 풀기에 나섰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각국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금융권 위기를 부르고 있는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많은 부분이 겹쳐져 보입니다.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정례 회의를 앞두고 돌발 악재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유로는 달러에 대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로화는 1.0510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510은 패리티까지 하락한 유로화가 지난해 12월 초 돌판 이후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가격대가 하락하던 유로를 받쳐준 데 이어 이번 달에도 유로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는 기존의 하락 추세를 강화하는 대신 1.0510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해 볼린저 밴드 안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로 달러 통화상은 주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화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 이 가격대에서 지지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겠습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조정을 맞이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형편입니다. 한편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에 대한 판단은 시장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내려야겠습니다. 스위스계 글로벌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고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유로는 달러에 대한 급락세를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세계 증시와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줬던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우려는 스위스 중앙은행 SNB가 사태 해결에 나서면서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SNB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자본 및 유동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역시 SNB로부터 최대 500억 스위스 프랑, 한화로 약 70조 3천억 원을 대출받아 유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일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는 유럽 시장에서 장중 30%가량 폭락하면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2021년과 2022년 연간 결산 보고서와 관련해 중대한 약점이 발견되면서였습니다. 또 고객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은행의 최대 투자자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ECB는 16일 정책 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ECB는 이날 주요 정책 금리인 예금 금리를 2.5%에서 3.0%로 인상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로써 ECB는 6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셈인데
ECB는 이번 달 금리를 0.5% 올릴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직전에 발생한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 폭락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ECB는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작년 동월보다 8.5%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에 주목하며 빅스텝을 고수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해 S&P의 긴급 자금 지원 결정도 ECB의 빅스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ECB는 앞으로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따라 정책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고 이번 은행 사태로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ECB 관리는 단일 통화권에 속한 몇몇 은행은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이유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연준의 긴축 기조의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란 기대는 여전한 형편입니다. 지난주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 은행권에서 불거져 나오는 위기감이 연준의 매파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번 달 미국 FOMC가 베이비 스텝, 심지어 기준금리 동결까지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CNBC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의 글로벌 경제연구 책임자 에단 앨리스가 연준이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필요한 경우 진로를 바꿀 수 있다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상황이 나빠질 경우 일시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례가 있다며 연준은 필요한 경우 정책 방향을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위기에 대처한 후 상황이 진정되고 덜 취약해지면 정기적으로 예정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문의하시면 갤라호른이 아는 한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